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의 최성국입니다. 랄라랄라. 오늘 너무 샤랄라하지 않아요? 오늘은 아주 그냥 그쵸. 다들 신나. 하이트. 네. 예. 샤랄랄라 뭐 이러면 아 하도 원래 이쁘다고 안 하니까 원래- 스스로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좀 이쁘다고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좀. 예. 저번 시간에는 좀. 내가 뭐 예쁘다 사슴 같은 눈을 가졌다 그랬다며. 그치. 근데 이게 좀 제가 좀 아니 이렇게 방송 시작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성국 씨는 항상 몸이 90도가 유미 쪽으로만 향하더라고요. 제 쪽으로는 안 오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아, 예, 알았어요. 네. 자. 이거 참. 네. 자, 그럼 질문 하나, 댓글 질문 하나 좀 하고 얘기하고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던씨, D-O-N-C. 예. 이분이 다 하셨는데 만약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면 네. 북한의 대다수의 상류층들과 주민들은 남한으로 인한 흡수 통일을 찬성할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남한에,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상류층이 한국이 흡수 통일을 할 거냐, 이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아니면 중국의 일부가 되길 원하냐, 이건 좀 황당하고. 그렇죠. 근데 최성국 씨가 북한 사람들과 연락하신다고 해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현재 북한 여론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현재 북한 여론이 북한 여론이 이런 얘기는 전화를 한다고 해서 하질 않아요.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고. 근데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흡수 통일을 바랄까, 조카 통일을 바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왔잖아요. 완전 중년 아줌마가 되기로 왔는데 일단 정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북한처럼 독재 정치에서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오픈된 정치잖아요. 그냥 일자리에서 당신들이 일한 것만큼 주고 봐. 그러면 자연히 대한민국 그런 모든 시책들을 괜찮네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나를 터치 안 하는데. 예. 저는 유미 씨 안 보고 말할게요. 저는 네. 아우 부담스러워요. 또 너무 보지 마세요. 보고 싶다. 네. 통일된 다음에 바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고 통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북한 주민들을 제가 학대하거나 낮추보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 북한 주민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혼란이 흡수 일어나죠. 통일하는 게 바랄까 안 바랄까 이거 자체부터가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 주도로 모든 것을 독재사회에서 습관된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분들이 혼란을 가지지 않도록 독재로 다스려야 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일하면 돈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대신에 탈북자들이 가서 많이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통일된다 하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는데 북한 주민이 흡수 통일이요, 조카 통일이요 이런 생각을 한국처럼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통일되면 통일되는가 보다. 뭐 우리도 이제 자유화됐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거죠. 그러니까- 흡수 통일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마인드가 어떠냐면 왜 통일을 바라는지 아세요? 북한이 그래요.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를 자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군부에다 돈을 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행군을 한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래 통일이 되면 서로 총뿌리를 겨루지 않기 때문에 군사비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인민생활이 그만큼 펴진다. 이래서 우리는 생업이 달려서 통일을 바라는 거예요. 뭐 통일의 위대한 거창한 이게 없어요. 그냥 군사비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지는 쌀이나 모든 게 많을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통일을 바라는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은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저희 할머니 세대는 그러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보다 개만도 못하다. 못하다. 이게 예. 너무 있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좀 그렇게 했을 건데 지금 우리 2030 그 장마당 세대는 그치요. 이미 이 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됐다 하면은 정권이 무너졌으면 흡수 통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통일된 다음에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면 오히려 혼돈이 있을 수 있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살도 안 된 북한 주민들을
어린 사람들을 키우듯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죠. 이렇게 길잡이를 해주면서 길잡이를 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역할이 좀 많이 그렇죠. 선거권도 할아버지 역할이. 선거권도 한 3년 있은 다음에 선거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탈북자 상황들을 보면 그래요. 한 맞아요. 3년 있은 다음에 선거권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링컨 탄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3년 그 정도 저도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정서적으로나 일단은 저도 와가지고 몇 년 있다 선거를 했는데 그 당의 어느 당의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모르죠. 예.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 찍었었거든요. 아, 저는 그렇죠. 잘생기고 인상이 멋있고. 좋은 사람, 그치. 인자하신 사람, 맞아요. 인상이 좋고 이 사람은 대통령 인물감이다. 이 정도는 생겨야지. 이 사람은 뭐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찍어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경험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어떤 당의 어떤 정책, 이쪽, 당론. 정치 당론 이런 거를 모를 때 10년, 20년 네, 후 대한민국 하니까, 이런 네. 것도 내다 못 봐지. 그렇지 못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3년부터 저는 나는- 지금 5년이잖아요. 제가 하나원에서 나와서 한 달이 못 돼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때 딱 유미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 그래도 나와 성별이 같은 사람을 찍는 게 세상 맞을 것 같고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결혼도 안 하니까 약간 동정.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거는 시책이나 이거는 몰라. 네, 그리고 몰라. 들어도 말해줘도 몰라. 누가 말해도 그냥, 그래. 네, 내가 네. 판단할 거야. 예. 속으로 내가 판단할 오. 거야. 선거하는데 왜 강요하니? 맞아. 자유민주주의 왔는데. 그리고 내가 그 한 명이 아닌 그 5, 6명의 후보를 들고 내가 도장을 들고 누구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1번을 찍어요. 친구들끼리나 가족들끼리나 항상 그러잖아요. 예. 벽보를 딱 그 전단지를 보면은 선거 때. 얼굴 보고 야, 저 사람 괜찮지 않아? 야, 저 사람 찍어야 된다. 야, 그래도 우리 나는- 야 같은 여자인데 여자 나는- 편 들어야지. 이렇게 예. 나는 이제는 지나가는 일이지만 그 나경원, 박원순 이 서울시장 네. 선거 때 남자가 그래도 믿음이 가지. 에이 뭐 1억 원 피부 수술? 에이씨. 박원순을 딱 찍었는데 조금 있다 우리 회사가 없어졌어. 북한 관련 단체 그걸 다 끊어버렸거든. 그래서 그 우리 방송국이 대북 방송 단체가 그냥 없어져 해산돼버리고 유지를 못했고. 유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오. 그 다음부터 내가 찍은 사람이 위에서 도대체 나오고. 이 나라는 통일을 해 안 해? 이런 의문도 많이 가졌고 아니 이런 대북 방송을 더 많이 만들고 국가적인 사업을 그쵸, 해서 장려해야지. 보내면 탱크 한 대 사는데 비하겠냐 그게. 맞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뀌겠어. 근데 그때부터 정치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간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당에 몰랐다가. 그때 국민은 또 역시 관여를 해야 기자 활동 하다 보니까 열심히 취재하고 뭐 그렇긴 했어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역시 댓글을 하나 가지고 네. 주제를 정했어요. 이게 샌더스 1014 모르겠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노후 준비 문제인데요. 북한에서 은퇴자들의 삶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하는지 일반 주민들은 힘들 것 같고 당 간부나 고위공직자들, 외교관, 국가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연금 같은 게 있는지 등등.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북한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냐. 자 참고로 북한은 모두가 다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체제는 계획경제예요. 국가 일을 해야 됩니다. 국가 일 안 하면 잡아갑니다. 그거 보고 무직자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북한도 노후 자, 준비라고 노후 준비. 나라에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연금으로 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북한도 사회보장으로 나가잖아요. 아니 네. 연여보장. 연여보장. 사회보장은 뭐예요? 사회보장은 사회에서 사회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사회보장자, 사회보장, 연여보장. 장애인, 거의. 예. 그걸로 저희 할아버지랑 퇴직을 하시니까 그걸로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못 살잖아요. 당연하지. 그거 주지도 말도 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응.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 아버지가 직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우리 아버지는 좀 공로보장 받았어요. 그래서 공로보장? 예, 그런 공로보장. 것도 있어요? 예. 공로보장. 공로보장도 왜냐면 공로자로구나. 국기훈장 2급짜리가 몇 개 있고 인민 무슨 훈장 1급은 이게 그게 다 개수가 네, 있어요. 네. 그게 다 차요. 그래서 훈장. 공로보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물 시계도 받고. 근데 그냥
군복을 벗으니까 북한 말로 베넷모예요. 응. 뭐가 있잖아요. 베넷못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응. 안 줘요. 응. 그럼 그게 원래 공로보상자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유사시 내가 월급을 타던 80%를 타요. 그리고 배급도 그대로 타요. 800g을. 800g 탔거든요. 아버지가. 800g 탔어요. 아니 제가. 최고가 700인데 800을. 근데 그게 약간 부서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아버지네가 800짜리 예, 있지. 800짜리. 그리고 노루마도 나와요. 너멀. 예, 노루마도 나오고. 근데 아무것도 못 타갖고 아버지가 2005년도에 제대가 되셨는데 다음 해부터 보면 그냥 낡은 군복 모자를 항상 쓰시고 지붕 수리하고 뒷밭 터밭이나 가꾸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직업을 넣는 날에는 아버지가 42년을 복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40년 동안 공무원이면 이제 연봉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급이고 뭐고 다 깎아지고 그냥. 근데 아버지는 그 젊었을 때도 보게 되면 고지식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깔아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뇌물을 받은 거 가지고 어느 정도 깔아놨는데 자식이 5명이다 나니까 시집 장가갈 때 다 이렇게 그렇죠. 주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집밖에 남은 게 없어요. 집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것도 국가 거지. 예, 근데 그건 어차피 뭐 이렇게 국가 거지만 우리가 팔 수 있잖아요. 뭐 윙윙 해가지고. 몰래. 그래서 뇌물 거이고. 아버지를 봤을 때는 그랬어요. 아, 이 나라에서는 나라에 충실할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맨날 아버지는 제가 밀수를 하고 제가 뭐 이렇게 통나무 장사할 때도 저를 막 앉혀놓고 맞아. 선아야 왜 그러냐 내 당에 어긋나는 짓 제발 하지 말아라 저보고 이랬어.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네는 우리를 그렇게 국정 가격으로 키웠지만 우리는 지금 다 야매로 살고 있다. 근데 어떻게 그래서 되게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얘는 말리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라라고 약간 나를 아버지가 무서워했어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지시겠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제대돼서 한 5년 되고 2010년도 되니까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40년 넘게 진짜 눈이 오나 비 오나 그렇게 복무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똥짝에도 없는 거예요. 북한 말로. 그래갖고서 우리 아버지는 노후 준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노후 준비는 제가 해주고 있어요. 북한 제가 보낸 돈으로 살거든요. 여기는 60대부터 뭐 시작이다 그러는데 네. 북한은 뭐 60대 무슨 시작이에요. 60대 할머니들이 항상 아, 네. 늙으면 죽어야 된다. 그치. 늙으면 죽어야 된다. 자식한테 부담되니까. 네. 그냥 나라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대부분 자식들이 다 부모님을 다 그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60대 때 여기 오셨는데 항상 아, 대한민국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벌써 죽지. 썩어서 없는 없어지지. 몸인데 그렇지. 여기 와서 사니까 이렇게 잘 산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다 자식들이 대부분 부모님을 맞아요. 돌보잖아요. 그 노후 준비라는 거는 그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맞아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는 노후 준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기 어느 나라인가 가면 복지가 잘 돼가지고 노인 복양하는 그 뭐라고 하지? 노양보 보상. 하는 게 그게 젊은 사람 2명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나와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만 따가오면 그것만 좋은 것 같아. 아, 우리도 이런 복지하자, 사회주의 제대로 된 사회주의 해서 이런 복지 해보자 어쩌자 하는데 대신에 실업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죽었다 신고도 안 하고 그걸 계속 그 용어가 있어요. 그걸 계속 돈 타먹다가 그 할아버지의 자식이 오는 거예요. 들켰어 이제. 오. 아, 내가 다 주겠다, 돈 살려달라. 괜찮다고 신고하지 말고 너 나가자고 돈을. 오. 그 돈이 크니까. 이런 부작용. 예. 근데 맞아요. 그걸 이용한 자기가 이래서 자기가 벌은 돈 이게 노후 준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진짜 한여미 씨 말 맞다나 늙으면 죽어야 되는 게 야, 일단 그 체제가 자식이 꼬이꼬이 키워놓는데 다 커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엄마가 나가 있어. 그리고 엄마가 쫓겨나. 맞아. 그런 집이 한 70%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뿐이 아니고 더 심각한 집은
군대 원래 이건 폐륜이라고 욕 먹어야 되는데 욕 먹을 수 없는 게 군대에 갔다 오잖아요. 10년, 13년 갔다 오면 죄송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정도 없어요. 아, 떨어져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와서 내쫓더라고. 음. 오자마자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 13년 동안 외계인처럼 세뇌만 되다 와가지고 자기 그때 만난 여자가 엄마보다 더 좋은 거야. 그게 최고인 거야. 완전 몰상식하게 나오는데 엄마 내쫓는 거예요. 와, 저 그거 보고 노후 준비고 뭐고 그런 것도 여기는 뭐 보험 같은 것도 노후 준비를 해서 하고 이제는 여기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다 깨어 있잖아요. 아, 자식한테 의지하면 안 되고 자식 그런데 북한에서는 무조건 자식 또 자식 아니면 믿을 데 없잖아요. 저축을 따로 할 수도 없고 보험 같은 것도 없고 연금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의지하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우리 같이 탈북하신 분들인데 형제는 북한에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엄마가 없으면은 저도 사실 1년에 두세 번씩 안 내보내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있으니까 뭐 언니나 뭐 형제들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내보내고 엄마가 있으니까 두세 번.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잘 내가 못 보태주면 안 되니까 잘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아니지만 다른 집은 보면은 엄마가 이미 늙어서 70대인데 엄마를 창고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창고. 시엄마예요, 그 집은. 그러니까 오빠 그 언니네 오빠지. 언니네 오빠인데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창고에서 살게 하시고 죽이지는 않아요. 아, 크지. 죽지도 못해요. 왜냐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어디 북한에서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지금. 무슨 돈 받아 엄마가 지금? 엄마가 아직 돈 받는 게 아니고 엄마가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가족들이 그렇죠. 돈을 주니까. 왜냐면 너네도 이젠 젊었으니까 살아라. 내가 10년 넘게 계속 돈을 보태줬으면 그거 가지고 살아라 라고 여기 있는 언니는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돈 보내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를 놔두고 있구나. 엄마를 놔두고 있거든요. 엄마를 이제는 자기네가 한다. 처음에는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간 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더 받아야 엄마가 되니까. 정신이 조금 안 좋고 아버지가 좀 또리또리한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아버지가 항상 우리는 여기 살만하니까 네가 거기서 이제 살아라. 내가 네 보내지 네. 마라, 그래. 부모들은 네가 그래요. 우리 여기서 굶어 안 죽고 밥 먹고 산다. 네가 이제 살아라. 내가 네 딸인데 결혼식 할 때도 뭐 그릇 하나도 못 해줬는데 이불 하나도 못 해줬는데 부모는 그렇게 하는데 형제들은 아니거든요. 다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야.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나마 주는 돈도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얘기 안 하고 아버지 지금 아프다. 계속 그래가지고 나 아버지 바꿔야 아버지하고 전화 연결시켜줘야지 돈을 주겠다 했는데 그때 통화 못하고 다른 데서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직 있는데 엄마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아프니까 돈을 보내주고 이러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렇게 노인이 되면은 우리 북한에서 보면 담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담배 장사도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못하고 이게 뭐지 자기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좀 그래도 우리 한국 보면은 복지가 그래서 도시락 그래도 배달해주고 뭐 그 마을 해관 같은 데 나가서 밥이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대한민국에는 그 돈을나 이런 건물을 갖고 있는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거에 대해서 강짜로 빼들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 부모가 승인을 해야 그래가지고 그 시부모님한테 돈을 가지기 위해서 잘 보이고 좀 이런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재밌지만. 맞아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저 어르신이 왜 돈을 안 주나 이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건 어르신이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기준, 문화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어르신이 건물을 갖고 부동산을 갖고 있어 자식한테 안 준다 해서 사회적으로 뭐라 안 해요. 부모의 마음. 오히려 주지 우리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탈북하기 전에도 북한에도 그거 있어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북한도 전체적이진 않지만 국경에 가면 이렇게 왕초 할멈들이 있어요. 돈주 할멈들이 있는데 이 할머니들은 이렇게 돈을 주고 이자 돈을 받아요. 번갯돈 뭐 이런 걸 받는데 있어요. 자식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돈을 대줬다
줘도 예. 마지막에 받지를 못해요. 망했다면 끝이에요. 근데 자식이니까. 그냥 남한테다가 망하게 되면 이렇게 뭐 구라인다 같은 조폭애들을 시켜가지고 뭐 TV라도 들어오는데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제는 옛날에 그 정이 사라졌어요. 부모가 그냥 내기 있어요. 내가 늙음하게 길에 나앉지 않으려면 내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러다 나니까 그 할머니들이 돈을 예. 반주 주머니에다가 끼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젊은이들이 저렇게 살겠다 하는데 저 욕하지. 늙은이는 돈도 맞아, 안 주고 맞아. 저런다. 응, 응.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이 없다고, 그걸 새끼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어르신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손을 안 내미는 것만 해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르신이 반지 밑에 돈을 몇 장 깔고 있는 걸 맞아요, 아들 맞아요. 며느리 안 줬다고 사회적으로 그 어르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우 저기 가난해, 돈 썩어 죽을 때 그걸 갖고 들어가지 않아? 돈은 썩지도 않는다는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자기 거예요. 새끼도 모른다. 그게 막 우리나라하고 이러고. 다른 예, 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틀렸어. 여기 엄마들도 탈북에서 오신 할머니들이 뭐 돈을 진짜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네, 맞아요. 자식들한테 주는 거예요. 맞아. 자식들한테 진짜 맞아. 자기는 아껴서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마늘하고 고추가 좀 남잖아요. 그거를 봉지에다 몰래 싸서 주머니에다 넣고 오면서 이렇게 아껴 쓰면서 자식들은 나가서 흥청망청 쓰는데 그거를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안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항상 그 한국 분들이 항상 교회 가면은 어디 가면은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자식한테 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자식한테 오히려 받아라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그 북한에서 살던 할머니들은 자식한테 자기네도 살자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더 아껴서 줘야 되지 이런 그렇지. 마음이 우리는 있거든요. 그런 마음인 네.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라 그러는데 저희 할머니도 그래요. 똑같이 뭐 종이를 화장지를 써도 요만큼씩 쓰고 야 북한에서 신문지도 없어 못 썼는데 우리 엄마. 이게 요렇게 안 버려. 아껴 써야 된다. 머리 아파. 요렇게 쓰고서는 있잖아요. 그 맞아. 돈을 있잖아요. 자. 지금 들으면 되게 나빠하겠는데 돈을 다 딸도 안 줘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아들 사랑에 그거 다 준데 한 번 뒤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 또 지금은 너무 안 내놔서 야다. 교훈을 그거를 한 번 삼았네. 경험해 보니까 너무 또 안 내놔가지고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 여기랑 저기랑. 아, 문화가 이제 다르다는데요. 여기는 노후 준비를 안 해도 그 이건 뭐 흰쌀밥 먹는다고 만족하냐 뭐 이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노후 준비는 안 해도 북한에 노후 준비한 어르신보단 잘 먹거든 여기서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자 주제로 돌아갑시다. 먹는 걸로 북한 노후 준비 예, 계속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북한에서 간부들이 노후 준비를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국산 돈을 안 깔고 아, 중국 달러 돈도 깔고. 힘들어해요. 달러하고 달러 금을 깔아요. 금은 국제시장에서 값이 얼마 안 떨어진다는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성냥개비처럼 한 킬로짜리 금을 딱 해가지고 그 돈을 바꾸고 달러를 바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리론이 그거예요. 달러는 다음 세대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미국 돈하고 금을 딱 깔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 그 금을 예전에는 김일성 초성화 디나 이렇게 깔았는데 그게 이제 비사이즈 그룹화가 들어오면서 그 장소가 다 들장이 난 거예요. 그래 지금은 어디다 까는 줄 아세요? 제가 아는 간부는 아버지 묘지에다가 묻었어요. 오. 네, 아버지 묘지에다가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묘지에다 묻어가지고 그게 자기 노후 준비인 거예요. 그게 노후 준비가 돼가지고 간부들은 어떻게든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또 국경연선에 있는 돈주들은 나이가 든 돈주들은 중국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노후 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렇게 내가 아직은 50대, 60대가 돼가지고 그래도 능력이 있어 이런데 이제 갑자기 내가 북한 정권이 검열이 딱 붙어와서 망하는 거는 순간이거든요. 60세에 내가 망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노후 준비 때문에 중국 은행에다가 자기네 돈을 거기다가 계좌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간부들이나 돈주들은 노후 준비해요. 몇 근데 퍼센트 안 일반 되지? 주민들은 못하죠. 일반 주민들은 능력이 자식을 없으니까. 믿죠. 예. 자식의 노후 준비죠. 자식이. 아우 자식이 애나 먹이지 근데 말아요. 근데 원래 그 장사를 통제하고 돈벌이를 불법으로 하고 하니까 인간에서 내가 볼 때는 간부들이 그중 잘하는 것 같아요. 간부들이 그 집에다가 자식들이 있으면 그 집도 슬금슬금 다 지어놓고 애들 집도 자기네 살 집도 지어놓고 진짜 쌀을 깔아.
예, 집 딱 지어놨는데 집이 바닥이잖아요. 근데 저 뒤에 가서 탁 들추면 이게 탁 웅덩이가 있어. 예. 지하실 같은.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쌀을 또 쫙 놔요. 그게 노후 준비. 맞아. 그래서 새로 가져오면 저쪽에서 하나 또 꺼내 먹고. 교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북한은 교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북한은 현금, 쌀 이런 거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서류. 먹는 거 여기처럼 여행 다니는 여기 돈이 서류, 아니라 여기는 서류가 서류. 중요한데 맞아. 거기는 쌀이나 현금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아니 나는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리 엄마가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는 그냥 먼지도 남을 안 주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하고 잘 안 맞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우리 엄마가 그때 뭐라 했냐면 그 옛날에 농촌에서 농촌집에서 그걸 팔았어요. 다리미. 숯불 다리미라고 그 뚜껑에다가 수탉 머리가 있어요. 그걸 딱딱 했는데 그게 50년도, 60년도에 만들어진 거래요. 근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거 만들어져서 이 화분이 191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2000년, 10년이 되면 이게 꼴통이 된대요. 100년이 그러면 그렇죠. 그게 꼴통이 예, 된대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어머님이 그 숯불 다리미가 50년도, 60년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10개만 깔고 있으면 자기가 이제 노후 준비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집 봐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너무 이게 자기 것만 끌어안자 계셔가지고 자식들하고 유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제가 뭐라고 하면 그랬어요. 엄마. 이제 늙음하게 엄마 내 신세 알지겠어. 맞아. 야, 그따 소리 하지 그런 말 말라. 잘해, 애들이. 진짜 잘해. 나는 저기 다 깔아놓은 게 있다고. 근데 그게 이게 당장 먹게 살게 봐봐. 결국 고철값에 팔았어요. 예, 그걸 땅속에다 묻고 있다가. 근데 그때 엄마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현명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걸 지금 가만뒀었으면 지금 그렇죠. 70년이 됐거든요. 그게 나은 지 30년만 버텼으면 그게 꼴통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고. 어머님이 그때 그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생각은 하는데 그걸 간수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게 10개 정도 있었는데 고철로 팔면 한 20kg 정도가 됐어요. 근데 고철값이 막 오르고 어머니도 아버지가 제대돼서 살기가 바쁘니까 그걸 고철값에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바쁘니까 노후 준비한 것도 다 파시더라고요. 아까 그 노후 준비라는 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노후 그러니까 준비랑 딱히 먹을 게 없고 그 대신에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대신이라기보다 인식이 지금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네. 야 그래도 졸업은 잘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평생을 일해갖고 60이면 북한 말로 연여보장을 받아요. 그렇죠. 여기선 사회 60. 여기서 뭐라고 하지? 정년퇴직? 정년퇴직. 정년퇴직인데 북한은 연료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좀 깨어 있는 자식들은 그래. 아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시 뭐 장사하시 일손이 딸리는데 거기 가서 그만하고 장사. 앉아서 팔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야 아들아 며느리야 이제 5년만 참으면 졸업이다. 졸업을 사람이 똑바로 와야지. 맞아. 당에 이때까지 충실했는데 그 졸업 5년 때문에 내 인생에 흠이 나오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돈벌이를 안 해. 그게 왜 그런 흐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야. 근데 저는 아직도 북한에서는 그러잖아요. 애들을 막 줄줄이 넣고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저희 엄마 세대까지만 해도 애를 줄줄이 넣고 애를 많이 이렇게 낳았다고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랬어요. 먹고 살지는 못하는데 애 셋씩이나 낳냐고 그러면 너네가 다 재산이다 그러거든요. 북한에서는 네, 부모들이 애들이 그래. 재산이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너네가 재산이다. 결국은 노후 준비가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먹여 살려주고 근데 저 가끔씩 너네 다 재산이다 이런 말을 할 때면 그래 내가 재산이거든요. 내가 가끔씩 뭐 내가 생각을 주니까 재산 맞았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호랑이 애들을 10마리 새끼 10마리 넣으면 그중에 실아선이도 있고 자기를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애를 많이 낳으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희 식구들은 막 지금 내 애가 둘인데 계속 낳으라고 또 해요. 나라고. 그거는 네가 국제적인 가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출도 그 저는 아이가 재산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저희 아버지도 제대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진짜 그때 내가 눈물 펑펑 흘리며 우던 게 아버지가 늘 군복 입으시고 멋있는 모습만 봤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쩔쩔매고 그런 모습만 딱 봤는데 등이 이게 휘셔가지고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나무 틀에다가
새 발적 있잖아요. 구두 수리할 때 쓰는 거. 예. 그걸 어디 가서 아, 얻어왔어요. 새 신발 이렇게 턱 신발에 오픈하면 신발을 그걸 신발 깔창 모양. 네, 아.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미 먼저 제대된 지도원이 처장 동지 러우 준비하려면 왜냐면 구두 수리라도 해보라. 아, 그러니까 노후 준비란 말 없고 늙음하게 먹고 늙음하게 살려면. 먹고 살려면 그래갖고 아버지가 나보고 그런 거예요. 선아야, 네가 차장사 하니까 그 다야짝이라도 구멍이 난 거 있으면 날 좀 갖다 달라. 그걸 이렇게 쭉쭉 오래가지고 신발에 바닥 붙이잖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구대 구멍이 난 다야를 갖다 줬는데 아버지가 그걸 완전 이렇게 기중한 것처럼 비닐에다 싸가지고 맞아. 누가 끔찍할까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칼로 이렇게 싹싹 썰어갖고 뒤축을 하나씩. 댄대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아버지가 너무 그런 간부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시장에 못 나가시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못 나가서 집에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그거 먼저 실험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 동생 신발 구멍 냈어요. 그러니까 그 뒤축을 댄다는 게 모닥도 그게 좀 기술이 맞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동생이 뒤축이다 그 모닥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그때 벌써 그런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저 헌다야 한 10개쯤 갖다 놓으면 내가 이제 늙음하게 저 다야를 다 쓸 때면 내가 죽을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다야가 크니까 그걸 타이어. 뒤축되면서 살자니까 아버지가 걱정은 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실행은 못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뭐 보험 들거나 뭐 공무원 빼고 일반 사람들 보험 들고 연금 들고 이러는데 북한은 퇴직을 하면은 장마당을 가야 돼요. 무조건. 네, 맞아요. 무조건 장사. 네, 장사. 조그만 그것- 담배 그것도 쉽지 않아, 장사든 가기가. 쉽지 않아. 떡 자리가 장사든, 없어요. 예, 떡 장사든 매대 장사든 아니면 조그맣게 이렇게 텃밭을 꾸리든 여기는 퇴직하면은 뭐 여행 다닌다거나 뭐 손주 보는 재미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북한은 퇴직하면은 자본주의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 나라에서 안 주니까. 근데 퇴직하자마자 갈 거면 그 60 되기 전에 좀 졸업하기 전에 이미 갔거든. 퇴직하자마자 갈 사람은 이미 가요. 근데 그 졸업할 때까지 꾀꾀 찾고 기다린 사람들은 졸업하고 2, 3년 동안 창피하다고 장마당 안 간다는데 그러니까요. 부끄럽다고 안 가고 있다가 그러니까 와이프를 집에 있던 내보내잖아요. 사람들이 못 가요. 현장에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야 자본주의 하자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을 대부분 자본주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신발 타이어를 신발 뗀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없어가지고 오. 그 내가 이렇게 신발을 샀다 하면은 깔창. 죄송합니다. 이렇게 신발을 샀다 하면 신발이 여기 달아먹거든요. 북한은 신발이 꿰재이는 거는 꿰매면 되는데 이것도 꿰매서 신고 하지만 이게 깔창이 달아먹으면 밑에서 물이 새요. 예, 그러면 그렇죠. 비 오는 날 발 조주면서 그거 계속 신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떼야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꼬모를 타이어를 자르고 이 뺀바라고 하나 그걸로 갈고 꼬모 풀을 바르고 그거 안 요 되면 모양대로 딱 붙여요. 그 쇠도 하잖아요. 그 쇠로 남자들도 여자들도 주로 많이 새로 써요. 예. 딱딱 소리 나게 네, 네. 군대들이 아니, 잘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고무 타이어를 밑에 대고 그다음에 통조림통을 가세를 쫙 오래 갖고 테일을 딱 떼주잖아요. 이런 신발에 닳지 말라고? 예, 닳지 말라고. 통조림통 가위를 썰잖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 그게 되게 멋있어 오, 보였어요. 너무 너무 맵자고.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것도 패션이 돼가지고요. 네. 그 되게 간지났고 어떤 사람은 새 신발을 사자마자 새거 미리 한 번도 되잖아요. 안 신은 거 여기다가 그렇죠. 미리. 미리 예, 되죠. 미리 달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이 신발 옆에 이거 바느질 이거 힘든 바느질인데 저 이거 잘합니다. 내가 끼면 신어. 그렇지. 코바늘만 있으면 돼. 진짜처럼 송곳하고 끼면. 코바늘만 있으면. 성것하고 동줄, 구리줄만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넣어 준비 됐네요. 하면 이- 되겠네요. 신발. 이거 넣어 준비는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안 하고 어르신들이 그렇죠. 벌어먹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거 있어요. 그 알루미늄 그릇 설에 이거 뭐지 대야 이런 거 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맞아. 모래도 같이 모래다 막 비비고 뭐 하다가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탁 이렇게 치 하다가 딱 되면 그러면 깨지잖아. 아, 맞아요. 그다음 맞아요. 무슨 이게 이게 밥죽 같은 걸 딱 굴고가지고 함지 같은 게 깨지면 불 녹여가지고. 비닐도 녹여 붙이고 이런 거 다 어르신들이 그냥 노후 준비 따로 돈 모았다기보다 그냥 노후 준비. 그냥 퇴직해서 그냥 장마당에 가서 또 장사를 하면서 먹고 하다못해 떡 장사를 하거나 하는 거나 뭐 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나라에서 그리고 안 주니까. 예전에는 저희 부모들이 저를 키울 때만 해도 그냥 저희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부터
안주 소래부터 자꾸 싸놔요. 내 시집갈 준비를 부모들은 어차피 맞아, 미리미리. 제가 아, 그냥 세수대야 같은 거. 세수대야 같은 거 오늘은 니움식기 5개 사고 오늘은 안주 대야 5개 안주에서 나오는 대야 그래서 그 개짝에다가 저 시집갈 준비를 꽉 채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 동생이 결혼할 때 보니까 지금은 부모들 자체가 그거예요. 네가 벌어 네가 가라 이거예요. 시장에 가서 네가 장사해가지고 네가 벌어라 이런 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살 때는 한 집에서 살 때는 어릴 때는 엄마 돈가방 안에서 모든 경제가 들어갔다 나갔다 맞아요.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각자 있어요. 각자 돈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보니까 자기가 장사하니까 오늘은 뭐 저희처럼 촌스럽게 3원짜리 안주 소래를 10조 20조를 사지 않더라고요. 그 애는 그냥 나가가지고 한국 스댕 쟁반 그거 2개 딱 싸고 그걸 대박에 짠에다 짝짝 세우고 그걸 결혼할 때 홀랑 들고 그걸 가는 거예요. 국산을 안 쓰지. 예, 국산을 아예 안 쓰고 중국산이나 한국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랄 때는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어머님이 소래고 이불 세채, 요 세채, 베개 7개, 통베개 2개 이걸 해주는 게 그냥 부모로서 결혼식 준비? 그러면 그냥 사람들한테 막 말하면 그래. 나는 아들 우리 딸을 이불 세채, 요 세채, 베개 7개, 두동 베개 2개 다 해준 여자요.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들이 안 그래요. 그냥 이불도 이불에다 계속 올려놓으면 썩으니 자꾸 이렇게 무좀약이라면 써야 되잖아요.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중국 그 예쁜 이불 그냥 앞착솜 이불 1개 너희들이 드리블이라고 하잖아요. 앞뒤가 같은 거 그거 다 해가라 이렇게 돼서 지금은 시집갈 준비 엄마들 자체도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대단하니까 나는 지금 벌어서라도 그냥 늙음하게 준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노골적으로 지금 바꾸죠. 말하는 상황이에요.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나는 북한에 노후 준비하면 정말 그 어르신들이 그냥 불쌍한 생각밖에 안 들어. 그렇죠. 네, 노후 준비란 게 없고 아 불쌍하죠. 한 집은 북한에서는 이게 웃기는 말로 돌아다니는데 진짜 웃기긴 웃겨요. 이 할머니가 너무 그 아들이 자꾸 며느리 편만 두니까 아 계속 그러다가 며느라야 나 죽고 싶다. 이 알마이도 죽고 싶으면 그 왜 나한테 말하냐고. 이제는 인간성이 그 정도 파괴돼 버린 거야. 며느리가 그 왜 나한테 말하냐고. 뭐야 말하지 말고 알아서 죽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죽기 좀 힘드니까 쥐약 좀 사오라 그런 거예요. 쥐약? 그랬더니 친딸 같으면 아니면 진짜 뭐 정상적인 죽기 싫어서 그 속상한 얘기를 그렇게 그치. 얘기하는 건데. 정상적인 관계라면 미친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쥐약? 실서. 아우 야 별게 다 봤다 뭐 이렇게 저녁에 쓰고 오니까 사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왔어. 그러니 아들이 들을까봐 조용하고 그런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야. 그렇지. 조용하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 또 다음 날 또 이번엔 또 꼭 사오너라 그랬단 말이야. 또 안 사왔어. 그러니까 정말 또 온다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쓰다가 장마당 어머니 나 장마당 간다는 소리도 안 하던 며느리가 나 장마당 가요 하고 다음날 또 간다고지. 그러니까 쥐약 사오너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갔다가 진짜 사왔단 말이야. 왔어 하고 이렇게 줬단 말이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죽고 싶었어. 근데 그걸 사오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렇지. 그치, 그래서 억울하지. 아들한테 줬어 이렇게. 며느리가 진짜 사왔다고 어쩌라고 하니까 아니 뭐 내가 말 들어보니까 3일 동안 말했다면서 그렇게 말했다면서 그러니까 사다 주지 뭐 주지. 아주 인간성이 아주 그게 소문이 정말 엄청났댔어요 그게. 그게 북한의 그 현실 늙은이를 대접하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저희 동네는 그 할머님이 옛날에 80년도부터 그 해바라기 씨를 팔고 그때는 진짜 시장일이 나가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시장 그 공장에 의지해서 살 때인데 이 할머니는 그 농민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가축도 팔고 농민시장 옛날 말이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한 30년을 장사를 했으니까 돈이 있는데 이 할머님이 그 한국 태생이었어요. 집이 남조선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우리 대한민국에 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돈을 모으면서 항상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이렇게 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들, 그러니까 후손자들한테 내가 옷이라도 한 벌 사주겠다 이래가지고 같이 데리고 있는 그 아들한테도 어지간하게 돈을 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며느리가 엄청 이게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니까 돈이 없다고 하고 그 돈을 이렇게
신문지다 싸고 유지에 사가지고 이렇게 네.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거 천정에다가 올려놓고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천정에서 계속 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지금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도배를 하게 되면 도마는 밑종이를 안 뜯어요. 왜냐면 2년 전에 도배하고 거기다 다시 발라요. 종이라도 하나라도 발라야 우풍이 막으니까. 맞아. 그래서 안 하니까 그게 이제 4겹, 5겹, 막 10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이제 거의 죽게 될 나이인 거예요. 그때 통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그래도 같이 친구하는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거 뭐 내 하나 좀 물어보니까 지는 돈은 아이 먹지 이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지는 돈은 아이 먹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님이 그랬대요. 어째그는가 하니까 이렇게 속이 타는 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야 돈을 이제 그거 화폐 교환해서 못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걸 화폐 교환해서 못 쓴다는 걸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할머니가 말했대. 그 돈이 이제 필요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거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아는 날에는 엄마 쫓겨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괜찮네, 저는 말해주네. 그 말해준 할머니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를 잡는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 자해를 따가지고 그 돈을 뒷밭에 가서 다 태웠대요. 근데 그 후에 그 할머니가 사망한 다음에 살아남은 할머니가 말을 해준 거예요. 아들 며느리한테. 그 할머니가 늘 그 남한에 있는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때 6.25 때 갈라졌는데 남편이 아들을 얻고 갔대요. 그래서 뒤따라 선다는 게 38선이 생기면서 못 갔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추방돼서 양강도라는 데로 온 거예요. 가족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님은 중에는. 늘 그 남조선에 있는 남편 그 아들 그 자식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나 떨어졌으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해서 그게 우리 동네에 막 마음이 뜨었거든. 아프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아파하는 그러니까 사람 어르신들 얘기하면 예, 그렇다니까. 어르신들 그래서 어르신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데 아들하고 며느리는 뭐라고 했냐면 진짜 그 묘로 가서 폭파해주고 싶다고. 그 돈 우리한테 주지. 그거 그래가지고 그 지붕 꼭대기 나가지고 그렇게 휴지를 만들었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저 아들 며느리 나쁜 년이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돈을 다 연기로 날아갔을 돈인데 근데 차라리 그럼 아들 며느리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마음을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예. 북한에서 살았으면 그 며느리하고 아들 입장이 예. 내 같으면 또 이해가 예, 돼요. 10분 이해가 그런데 되죠. 또 여기서 살아보면은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살기 너무 각박하니까 사람 네. 마음을 읽을 줄 모르고 네. 그 사람 마음이 속상하고 안 보이는 아픈 거지. 거를 안 볼 보이죠. 수 없어요. 아니 그 필요도 없는 거야. 상황에서는 필요도 없는 없고 거야. 지금 당장 앞인 놓인 게 급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아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말을 들어주게 되고 귀 기울여주게 되고 마음을 읽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며느리도 며느리라 그렇지만 그 돈을 불태운 것도 아깝지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에 대한 그치, 속상한가 우리 이런 남한에 게 있는 그 예. 자식.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되게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전 지금 오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네가 탈북 아파요.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 생각. 그렇죠. 근데 거기 어느 정도 예. 갈등이 가나면 그 통일고리 승리일동 우리 앞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야 얼마나 그 사무쳤으면 이 새끼 2년 넘돌 너네 죽어보라 하더니 할아버지가 20몇 층에서 2월 16일 날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2월 16일 자식한테 그건 큰 오명이죠. 김정일이 생일날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엄청나게 큰 그렇죠. 이슈죠. 그 반항이죠, 반항. 정권에 대한. 그리고 자식한테 정말 큰 불이익이 그치. 온단 말이에요. 정치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으로 처리해버리고요. 자살은 뇌물 좀 고이면 또 유턴의 사법칙이 또 통해. 그쵸. 정신병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2월 16일에 또래 죽은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혼자서 또 천대받으면 살다가 계속 그렇게 있다가 4월 15일 날 할아버지 또 떨어져 죽은 거예요. 화가 나서. 계속 봤다가 너치 내 따라가 하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머리 백발이 되도록 자식 키우면서 같이 그렇게 손잡고 맞잡고 살아온 사람들 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이 되면 북한의 흔히들 그러잖아요. 자식 필요 없다고. 그치. 맞아요. 우리끼리 네, 최고라고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뭉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얘네가 그랬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아들이 다 변해버리네. 그치. 그리고 뭐 그냥 얼마나 사무쳤으면
김종일이 생일하고 김일성이 생일날 떨어지고 온 거예요. 김종일이 생일은 뇌물고에서 정신병으로 했는데 김일성이 생일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그때 소문이 쩍 나더라고. 얼마나 그리고 그거 했으면. 그 다 어디 뭐 맞아. 갔지.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 앉으면 그런 소리를 그냥 저희도 동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 이렇게 며느리나 아들에 대해서 욕은 하면서도 또 이해는 하더라고요. 그래 저것들도 지 새끼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우 진짜 늙으면 죽어야지. 이럴 때면 항상 아우 이래. 진짜 이럴 줄 알면 그냥 사이로 날에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싶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자체도 일반 날에 자살하겠다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4월 15일이나 2월 16일에 아파트 자살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말씀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불효자로 만든 것도 정권이니까 부모들이 그걸 가능한 아는 거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노여움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준 그냥 정권에 대해서 조금 그것도 많이 그거고.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자기가 그렇게 죽으면 자식이 정말 불이익을 당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알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각 당해라. 당해라. 아. 그러니까 그 되게 보면 아들을 둔 딸을 둔 부모들은 안 그러는데 아들을 둔 부모 경우에 이거 며느리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막 시적구 막 하니까 아들이란 건 또 뭐 부모고 뭐고 둥간씩 그냥 그 와이프한테만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특수방법. 아들 집에서 살면 승냥이 집 굴에서 사는 거고 딸 집에서 살면 여우 집에서 여우 굴에서 사는 거라잖아요. 딸이나 아들이나 자식은 다 똑같거든요. 늙으면 이번에는 그래서 부부가 딱 있어야지 같이 늙어야지 좋은 거죠. 집이 있어갖고 이번에는 강북거리 당상동. 야, 그거는 또 우리 친구네 그 아파트인데 엄마가 너무 배고프니까 와서 쌀 2kg를 꼬간 거예요. 야, 그렇게 키웠는데 딸한테 와서 딸네 집 와서 2kg를 꼬간 거야. 근데 그 돈을 안 가져온다고 딸이 엄마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그 2kg 값을 안 가져온다고. 그 우리는 북한에 있었으면 이게 이해되잖아요. 그런 집도- 꼬봤으니까 줘야지.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 딸은 그 쌀 주고 엄마한테 그거 받겠다고 계속. 엄마는 줄게. 야, 근데 나는 그때 들었어도 저 막말로 진짜 저 쌍 저거 막 근데 저희도 보니까 저는 가정적인 얘기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좀 아버지하고 엄마가 차이가 많이 나요. 아버지는 좀 되게 잘생기고 직업도 있고 단지 고아라는 게 근데 옛날에는 고아임에도 간부가 된 게 옛날에는 토대만 좋으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군복을 입게 된 동기를 물어보니까 집에서 누가 옷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군복을 입게 됐대요. 짜리도 똑똑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턴의 사법칙이 생존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갔는데 그때도 고아라는 이유로 그냥 아버지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일단 하니까 아예 우리 아빠 엄마는 결혼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안 서로 맞는 마음이 사람들끼리 없는 만난 거예요. 데였구나. 근데 그냥 자식이 생기고 옛날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긴 대로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정말 화목하지 못하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서 저는 그때 어린 시절을 보면 근데 아버지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식들이 항상 엄마에 대해서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뭘 달라 하는데 부모들은 이제 주다가 이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양봉의미 하더라고요. 이제는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 쟤네들 저렇게 키워 놔도 우리한테 맨날 달라는데 우리 죽을 때 쟤네가 뭘 주겠냐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지금도 우리 되게 아버지 엄마가 50대 딱 넘어서면서 너무 둘이 좋아지고 둘이 똘똘 뭉쳐서 자식들을 타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농담 삼아지만 약간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웃기냐면 당원이에요. 목요일이면 생활청과 학습 갔다 오거든요. 그래 갔다 오면 복숭아람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 딱 들어오게 되면 창문으로 먼저 들이다봐요. 집에 누가 있냐. 그래 집에 사람이 많으면 그 복숭아하고 그걸 아버지 갯짝에 탁 넣고 어깨짝에다 넣고 문을 채워요. 근데 그걸 우리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뭘 하냐고 하니까 복숭아 했는데 너 애비 어묵 죽에다가 농담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좀 먹자 이렇게 농담을 하게 되면 너 갈라들이 다 필요 없다.
그래도 내 죽으면 그래도 우리 영감이 내 맞아. 흙을 묻어준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식들 간에 이렇게 사이가 멀어져 가니까 부부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맨날 뭐 어찌 뭐 우리 들어오게 근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집인 거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보기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 엄마가 제가 오기 전에 사이가 좋았어요. 젊었을 땐 정말 안 좋았는데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저희 아버지가 그 나이가 들어서 연녀 공로보장 받아 들어 앉으니까 제 막내딸이 막 아버지를 막 시켜요. 아버지 잠깐 약속 뭐 어째서? 그럼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주먹 쥐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빨래방치 딱 쥐고 올라가서 롱담이죠. 아버지 시키- 야 어째 내 세습배를 지키냐? 내 그러니까 세습이. 그냥 이렇게 말을 내 그렇게 세습에. 왜 내 세습배를 지키냐? 니 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딸들이 또 되게 유머러스해요. 저처럼 좀 말을 되게 잘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내가 엄마 세습에 넣는 거 이렇게 막 근데 그게 나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난도 있고 감옥했네. 이렇게 불우한 운명도 있지만 맞아요. 그게 가난이라는 게 자식들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부부는 뭉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 전 그게 보기가 또 그런 아니, 장단점도 있어요. 북한이 진짜 저 사회주의가 좀 망해야 되는 게 사회주의 해가지고 우리를 노후까지 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쵸. 딱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예. 우리 정답.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니네 알아서 뭐 자본주의, 니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가지고 다 내 노후 대책을 하는데 저놈의 나라는 우리가 해줄게 하고 뺏어가고 안 해주니까 사람, 이런 예.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 나라가 바보 만들어.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가 문제인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희 엄마네 집에 가면 그 개짝이 한 60년도 개짝이 있어요. 이렇게 금박 같은 거 딱딱 붙여놨는데 근데 그 열쇠는 누구도 못 열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아버지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잤는데 뭐 떨컥떨컥해요. 제가 애기 나가도 오는데 엄마가 그걸 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떠봤는데 거기에 군대 동화가 4컬레가 나왔는데 엄마가 거기서 점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정신 나갔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인민군대 동화 겨울 신발을 네. 이제 거의 비싼 10년째 거잖아요. 4개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왜 이러냐고 아. 하니까 군대 동화 하나면 북한에서 10년을 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가 늙음하게 20년 동안 신을 신발을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거기다 넣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섬동화잖아요. 그래도 언니 어머니는 깨신 분이세요. 우리 엄마는 네. 있잖아요. 먼지도 남을 안 주시고 고예불 내놓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아버지 엄마가 늙음하게 신을 신발 그게 노후 준비인 거예요. 그걸 인민군대 동안 4컬레를 조음이 쓴다고 조음약을 바꿔놓은 거 그 개짝 안에다 넣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는 엄마를 되게 무식하다고 욕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도 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앞날이 잘했지. 걱정이 됐으면 그러니까. 3, 40년에 신을 신발을 3, 40년 전부터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문제란 말이 정답이에요. 참 아유 어쨌든 이게 쓸쓸하네. 아이고 북한의 노후 준비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황진이 방송 중에 제일 슬퍼요. 슬픈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그 낙환 사회는 힘없는 사람, 뭐 아이, 여성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불쌍한 사회고 다 말씀 안 드려서 그러지 정말 생각보다는 더 비참합니다. 맞아요. 예, 뭐 노후 준비 그놈의 사회는 유미 씨 말 맞다나. 없어져요. 예, 사회주의 맞아요. 망해야 됩니다. 자 그럼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도 그래. 네. 내가 네. 판단할 거야. 예. 속으로 내가 판단할 오. 거야. 선거하는데 왜 강요하니? 맞아. 자유민주주의 왔는데. 그리고 내가 한 명이 아닌 그 5, 6명의 후보를 들고 내가 도장을 들고 누구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1번을 찍어요. 친구들끼리나 가족들끼리나 항상 그러잖아요. 예. 벽보를 딱 그 전단지를 보면은 선거 때 얼굴 보고 야 저 사람 괜찮지 않냐? 야 저 사람 찍어야 된다. 야 그래도 우리 나는- 야 같은 여자인데 여자 나는- 편 들어야지 이렇게 예. 나는 이제는 지나가는 일이지만 그 나경원, 박원순 이 서울시장 네. 선거 때 남자가 그래도 믿음이 가지. 에이 뭐 1억 원 피부 수술? 에이 박원순을 딱 찍었는데 조금 있다 우리 회사가 없어졌어. 북한 관련 단체 그걸 다 끊어버렸거든. 그래서 그 우리 방송국이 대북 방송 단체가 그냥 없어졌
해산돼 버리고 유지를 못했고. 유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오. 그 다음부터 내가 찍은 사람이 위에서 도대체 내가 이 나라는 통일을 해 안 해? 음. 이런 의문도 많이 가졌고 아니 이런 대역 방송을 더 많이 만들고 국가적인 사업을 그쵸, 해서 장려해야지. 보내면 탱크 한 대 사는 데 비하겠냐 그게. 맞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뀌겠어. 근데 그때부터 정치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 관심을 가져야 관여를 되겠구나.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당에 몰랐다가. 그때 국민은 또 역시 관여를 해야 기자 활동 하다 보니까 음. 열심히 취재하고 뭐 그렇긴 했어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역시 댓글을 하나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의 최성국입니다. 랄라랄라. 오늘 너무 샤랄라하지 않아요? 오늘 아주 그냥 다들 신나. 하이 네. 예. 뭐 이러면서. 아 하도 원래 이쁘다고 안 하니까 원래- 스스로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좀 이쁘다고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좀. 예. 아 저번 시간에는 좀. 내가 뭐 예쁘다 사슴 같은 눈을 가졌다 그랬다며. 그치. 대놓고 근데 얘기해줘. 제가 좀 아니 알았어. 방송 시작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성국 씨는 항상 몸이 90도가 유미 쪽으로만 향하더라고요. 제 쪽으로는 안 오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아 예, 알았어요. 네. 자. 아이고 참. 네. 자 그럼 질문 하나 댓글 질문 하나 좀 하고 얘기하고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던씨 DONC 예. 이분이 다 하셨는데 만약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면 네. 북한의 대다수의 상류층들과 주민들은 남한으로 인한 흡수 통일을 찬성할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남한에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상류층이 한국이 흡수 통일을 할 거냐? 이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아니면 중국의 일부가 되길 원하냐? 이건 좀 황당하고. 그렇죠. 근데 최성국 씨가 북한 사람들과 연락하신다고 해서 한국 독재로 다스려야 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일하면 돈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대신에 탈북자들이 가서 많이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통일된다 하면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는데 북한 주민이 흡수 통일이요, 조카 통일이요 이런 생각을 한국처럼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통일되면 통일되는가 보다. 뭐 우리도 이제 자유화됐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거죠. 그러니까- 흡수 통일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마인드가 어떠냐면 왜 통일을 바라는지 아세요? 북한이 그래요.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를 자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네. 군부에다 돈을 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행군을 한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래 통일이 되면 서로 총뿌리를 겨루지 않기 때문에 군사비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인민생활이 그만큼 폐진다. 이래서 우리는 생업이 달려서 통일을 바라는 거예요. 뭐 통일의 위대한 거창한 이게 없어요. 그냥 군사비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차려지는 쌀이나 모든 게 많을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통일을 바라는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은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아주 같아요. 저희 할머니 세대는 그러잖아요. 나라 이런 백성은 상갓집 개보다 개만도 못하다. 못하다. 이게 예. 너무 있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좀 그렇게 했을 건데 지금 우리 2030 그 장마당 세대는 그치요. 이미 이 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됐다 하면은 정권이 무너졌으면 흡수 통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통일된 다음에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면 오히려 혼돈이 있을 수 있고 한국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한 살도 안 된 북한 주민들을 어린 사람들을 키우듯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죠. 이렇게 길잡이를 해주면서 길잡이를 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난 개인적으로 저희들의 선거- 역할이 좀 많이 그렇죠. 필요하죠. 탈북자들의 역할이. 선거권도 한 3년 있은 다음에 선거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탈북자 상황들을 보면 그래요. 한 맞아요. 3년 있은 다음에 선거권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링컨 탄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3년 그 정도 저도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정서적으로나 일단은 저도 와가지고 몇 년 있다 선거를 했는데 그 당의 어느 당의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모르죠. 예.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 찍었었거든요. 아, 저는. 그쵸.
잘생기고 인상이 멋있고. 좋은 사람, 그치. 인자하신 사람, 인상이 좋고 이 사람은 대통령 인물가 합니다. 이 정도는 생겨야지. 이 사람은 뭐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찍어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경험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어떤 당의 어떤 정책, 당론. 정치 당론 이런 거를 모를 때 10년, 20년 네, 후 대한민국 하니까, 이런 네. 것도 내다 못 봐지. 그렇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3년부터 저는 나는- 지금 5년이잖아요. 제가 하나원에서 나와서 한 달이 못 돼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때 딱 유미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 그래도 나와 성별이 같은 사람을 찍는 게 더 이상 맞을 것 같고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결혼도 안 하니까 약간 동정.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거는 시책이나 이거는 몰라. 네, 그리고 몰라. 들어도 말해줘도 몰라. 아, 누가 중국에 대해서 현재 북한 여론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현재 북한 언론이 북한 여론이 이런 얘기는 전화를 한다고 해서 하질 않아요.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고. 근데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흡수 통일을 바랄까, 조카 통일을 바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왔잖아요. 완전 중년 아줌마가 돼 여기로 왔는데 일단 정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북한처럼 독재 정치에서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오픈된 정치잖아요. 그냥 일자리에서 당신들이 일한 것만큼 주고 봐. 그러면 자연히 대한민국 그런 모든 시책들을 괜찮네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나를 터치 안 하는데. 예. 저는 유미 씨 안 보고 말할게요. 저는 네. 아우 부담스러워요. 또 너무 보지 마세요. 보고 싶다. 네. 통일된 다음에 바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고 통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북한 주민들을 제가 학대하거나 낮추보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 북한 주민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혼란이 흡수 일어나죠. 통일하는 게 바랄까 안 바랄까 이거 자체부터가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 주도로 모든 것을 국제사회에서 습관된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분들이 혼란을 가지지 않도록